자, 그러니까 통과에서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 어떤 것만 다르다고요?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에 가깝냐면 이게 통과에서 배운 것처럼 문장 하나짜리 뭘 가지고 문장 하나짜리 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지. 자, 운동량 갑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 P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MVP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 MVP 공식. 됐죠?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운동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다시 지금 아무도 안 봤어. 다시 봐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운동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앞쪽에서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결국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거든. 운동 방향으로 운동량이 발생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그러면 얘가 단위가 어떻게 될 거냐? 단위. 그죠?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고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단위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거든요. 뉴턴 곱하기 세크하고 같습니다. 뉴턴 곱하기 세크하고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운동 에너지와 연결할 건데요. 운동 에너지의 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위아래 M을 곱하면 밑에 2M이 되고 위에다가 M을 또 하나 곱했으니까 M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2M분의 뭐가 되죠? P의 제곱 이렇게요. 됐어요? 조작? 다 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량은 2M, 2K 2M 곱하기 운동 에너지를 제곱이죠. 제곱꼴 씌인 거.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가 이제 주어지는데 우리 통과에서는 뭐만 봤냐면 맨날 시간과 힘과의 그래프만 봤거든요. 그 충격량의 그래프만 봤거든요. 이제 운동량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동량의 그래프. 별거 아니에요. 자, P0가 있어요. P0가 있는데 이렇게 P0가 즉 운동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해 가셨나요? 시간에 대해서. 자,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 기울기 또는 그래프의 면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프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 그래프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 자,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됐어요? 네.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 값이 얼마냐면 R자임 F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F는 MA니까 얼라? 뭐가 일정하다는 거지? 질량은 안 변할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네. 자, 기울기가 R자임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R자임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 그래요? 네, 등가속도 운동한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량 P니까 나중에 나중 운동량을 P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 T 제로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Y축의 변화량 값이 델타 P가 되고 이게 나중에 또 뭔지 알게 되냐면 델타 P는 통과 때 배웠죠?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Y축의 변화량, Y축 값의 변화량이 뭐라고요? 충격량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문제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의 데이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고 문제 푸실 수 있다 이것이. Got i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리원에서 또 하나 더 배우는 건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1학년 통과와 다른 건 1학년 통과에서는 운동량만 배우거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안 배워요. 그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자, M1이라는 애가 V1으로 날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M2라는 애가 V2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V1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꽝 하고 부딪히겠죠? 꽝 하고 부딪힐 거예요. M1과 M2가 꽝 하고 부딪힐 거예요. 알겠죠? 예, 충돌할 거다. 되셨나요? 아,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충돌 후에는 다시 두 개가 떨어져 나왔다. 뭐 떨어져 나왔을 수도 있고 둘이 붙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일단은 떨어져 나오는 것부터 배울게요. 이렇게 하면 V 어떻게 1 다시 얘는 V2 다시 이렇게요.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P1 즉 M1의 운동량과 그 다음에 P2 즉 M2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P1 다시 즉 M1의 운동량과 P2 다시 M2의 운동량의 합과 그 둘이 같다. 되셨나요? 네. 근데 이게 언제나 같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20, 그러니까 이제 P1 운동량이 20이야. 그리고 M1 운동량이 80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20이고 내가 80인데 나중에 내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됐어. 그럼 뒤에 건 90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예. 됐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해요. 충돌하는 경우, 병합하는 경우, 분리되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합이라는 건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 그 다음에 분리라는 건 뭐냐면 한 물체가 쭉 날아가다 둘로 쪼개지는 경우.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주선이죠, 우주선. 우주선 쭉 날아가다가 연료통 버려버리잖아요. 둘로 쪼개지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식으로 쓴다면 되게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1V1 플러스 M2V2는 저 끝에 거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각각을 시험 문제 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두 물체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경우가 문제를 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라지 M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케이스. 완전 탄성 충돌의 케이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의 케이스. 둘이 합쳐지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말이? 원래 충돌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충돌은 완전 탄성 또는 그냥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탄성 충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현실에서의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운동량이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무조건 운동량 보존이 가능해요. 근데 운동 에너지마저 보존되는 경우가
탄성 충돌이고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두 가지를 만나요. 완전 탄성 충돌이거나 아니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나 이게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관계의 실험 이런 게 나와요. 이 운동량 보존 관계의 실험이라는 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두 물체를 용수철로 꽉 압축시켜서 용수철로 A, B를 위에 이제 핀 하나씩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C를 걸어가지고 꽉 이게 용수철을 꽉 눌러서 압축시켜 놓는 상태에서 C를 딱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커터칼 있죠. 그걸로 위에 있는 C를 딱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수철 때문에 양쪽으로 쫙 움직이죠? 네.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A가 갔는지 같은 시간 동안 B가 얼마나 갔는지 측정해요. 그런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A를 미는 힘과 용수철이 B를 미는 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리고 충돌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FA하고 FB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종의 작용 반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용수철이 그러니까 A가 용수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용수철이 B가 용수철을 이렇게 그런데 얘네 둘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작용하는 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양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달라요. A가 좀 그림에서 보시면 A가 좀 길고 B가 좀 짧죠? 되셨나요? 자, 갑니다. 속도가 누가 컸기 때문에 그럴까요? 밀려나갈 때 A의 속도가 컸던 거죠. 그죠? A의 속도가 컸던 거야. 그래서 A가 훨씬 더 빨리 밀려난 거지. 그러니까 VB 중에 VA가 컸기 때문인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VA-VA0 VB-VB0 이게 뭐죠 지금? 델타 V죠? 델타 V를 똑같은 시간 T 동안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A 라지 A고요. 이게 A 라지 B거든요. 그런데 A의 가속도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근데 힘이 같아요. 같은 힘으로 왜 가속도가 A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같은 힘으로 질량이 다른데 F가 일정할 때 가속도는 어떤 관계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속도가 많이 나왔고요. 즉 질량이 작은 애가 속도가 많이 나왔고 질량이 큰 애가 속도가 적게 나왔다는 소리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M 라지 A와 M 라지 B 중에 누가 커요? M, B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 가셨나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XB분의 XA는 VB분의 VA와 같고 이건 A 라지 B분의 A 라지 A와 같으며 M 라지 A분의 M 라지 B와 같다 이거지. 즉 변이 속도, 가속도는 비례하고요. 비례하고 질량만 반비례한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이고 얘가 2잖아. 만약에
3대2, 3대2 정도 갔다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2이고 얘가 3이잖아. 그러면 속도비가 2대 3이고 가속도비가 2대 3이고 됐죠? 질량비가 2대 3이죠. 그죠? 근데 A하고 B하고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MA 대 MB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MA 대 MB는 2대 3 됐죠? 그러면 XA 대 XB는 얼마? 3대 2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넥스트. 자, 이제 운동량, 충격량 중에서 운동량 다 배우셨고요. 운동량 보존까지. 다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충격량이 나옵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 충격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정의하죠. 자,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별로 관심 없었던 것 중에 관심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충격력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날라와서 이렇게 날라와서 벽에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벽을 향해 이 물체가 이렇게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충격량이 생겨요. 아시겠죠? 힘을 준 방향으로 충격량이 생겨요. 이런 소리야. 아시겠죠? 자, 갑니다. 단위. 우리 매번 똑같거든요. 식 배우고 그러니까 의미 배우고 단위 배우고 다 똑같아요. 단위 충격력의 단위 충격력이니까 뭐예요? 충격력이니까 뉴턴이죠. 힘 곱하기 시간 뉴턴 세크. 아까 운동량 할 때 제가 그랬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뉴턴 세크하고 같은 단위라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통과 때 되게 열심히 배웠던 거 나와요. 뭐죠? 시간 t와 f와의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f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자, f가 일정하다 무슨 운동이죠? 알짜임이 일정하대요.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 시간 t까지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충격량 I. 됐죠? 근데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떻게 생겼어도. 이해가셨죠? 어떻게 생겨도 마찬가지다. 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그래프거든요. 이게 제일. 왜냐면 우리 충돌을 시켜봐. 우리가 주먹으로 이제 벽을 쳐봐. 천천히 쳐봐. 꽝. 그러면 닿는 순간부터 힘이 쭉 는 다음에 꽝 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힘이 쭉 빠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텐데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충격량이다.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다. 자, 이제 충격량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자, I는 F 곱하기 T니까 F는 MA를 사용하면 F는 MAT 이렇게 되죠. F는 MA. 자, 여기다 M 곱하기 시간 T분의 델타 V 곱하기 T 이렇게. T 지워지면 M 델타 V.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요? 이게 델타 P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옆으로 써드릴게요. 잘 봐요. M 곱하기 델타 V니까 뭐야? V 마이너스 V 제로. 됐죠? 그러면, 자, 요렇게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MV가 뭐예요? 나중 운동량. 얘가 뭐야? MV 제로가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P-P0, 즉 델타 P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자, 뭐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됐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말이. 자, 이제 그래프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공부해보자. 자, 첫 번째 그래프. 자, 만약에 이 시간 t와 fy의 그래프가 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그래프가 일정하다면 거기 이제 그래프 안 그려져 있죠? 지금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f와 ty의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f는 ma잖아. f는 ma. 아, 이거 만약에 질량으로 나누면 그죠?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간 t와 뭐와의 그래프? 가속도와의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아, 그러면 얘가 뭐야? 시간 t까지. 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 I. 오케이.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이게 시간 t까지 가속도 그래프 요렇게 자르면 요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델타 V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얘가 델타 V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래프 아래 면적이. 아, 그러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에다가 뭘 곱하면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쵸? 문제에 질량 데이터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즉 충격량이에요. 되셨죠? 마찬가지 아까 그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t와 py의 그래프.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그래프 기울기가 뭐였죠? 델타 t분의 델타 p였어요. 맞죠? 델타 t분의 델타 p였죠. 자, 이제 이거 이쪽에서 찾아볼게요. 이쪽에서. 뭐였지? 뭐였을까요? 요놈하고 요놈. 됐죠? 자, 이거 F는 으로 바꾸면 얘네 둘을 이렇게 연립해서 T분의 델타 P 이렇게 되죠? 아, F, R자 힘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나중 P와 처음 P0 요 차이가 뭐였죠? 델타 P였죠. 델타 P는 충격량. 되셨죠? 충격량.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기울기가 일정한. 즉 얘가 질량 m 곱하기 v니까 이거 m으로 나누면 이거 시간 t와 속도와의 그래프. 즉 여기 각 점들을 질량으로 나누면 다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죠.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였고요.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래 면적은 변이였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요 식을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자, I는 FT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 먼저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F가 일정할 때 시간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충격량이 증가하죠. 됐죠? 이게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군사용, 아니면 경쟁하는 거 있죠. 그 운동 경기,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힘이지만 접촉 시간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충격량이 증가한다. 즉,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더 멀리 간다. 예를 들어, 대포가 있고, 뭐가 있으면? 대포가 있고, 자그마한 포가 있으면, 똥포라고 그러는데, 대포가 있고, 똥포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나가? 대포가 더 멀리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 같은 화약이지만, 그 화약에 의해서 추진을 받는 시간이, 대포는 이 대포통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증가하면 더 멀리 나갑니다. 이런 얘기야. 야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구할 때도 딱 이렇게 치면 여기밖에 안 나가는데 딱 치는 순간에 끝까지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홈런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여학생은 좀 불리하다. 예,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근데 그쵸? 그렇게 많이 쓴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포신이 길수록 포신을 빠져나가서 더 긴 시간 동안 받음으로 운동량이 커진다. 따라서 포탄이 멀리 나간다. 포신이 길면 길수록 멀리 나간다. 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때 끝까지 휘두르면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야구공이 더 멀리 나간다. 자, 빨대로 공을 날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빨대 대롱이 길면 그만큼 힘이 많이 나온다. 알겠죠? 빠르고 멀리 간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야. 즉 뭐냐면 충격량이 동일해.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건 같은 사건이야. 같은 사건인데 충격량이 일정한데 만약에 접촉 시간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 거냐? 봐. I는 FT에서 얘가 일정한데 접촉 시간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용하는 힘이 줄어들죠. 그죠? 충격력이 줄어들어요. 충격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여기에 또 충격량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격량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 즉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멀리 보내는 거. 또 하나는 접촉 시간을 증가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격력을 줄여서 안전하려고 하는 거.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만 방석 위에 떨어지면 안 깨진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달걀인데요. 똑같은 달걀이에요. 그럼 질량이 똑같겠죠? 질량이 똑같은 달걀. 같은 달걀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릴 때와 밑에 방석이 있을 때, 방석에 떨어뜨릴 때 언제 더 안전할까요? 우리 딱 보자마자 알죠? 언제가 더 안전해요? 당연히 방석에서 더 안전하죠. 방석에서 더 안전하죠. 그러면 이게 왜 같은 이벤트냐, 같은 충격량이냐? 둘 다 바닥에서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이거 배웠죠? 바닥에서의 속도. 충돌 직전의 속도. 바닥에서의 속도. 루트 EGH. 기억나요? 요거 H. 맞죠? 바닥에서의 속도가 둘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자, 갑니다. 계량과 바닥 또는 계량과 방석의 충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유낙하에서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 속도가 충돌 입장에서는 처음 속도예요. V0인 거죠. 충돌 입장에선. 자, V0가 얼마라고요? 루트 EGH. 자, V 나중이 얼마죠? 둘 다 멈추는 거잖아요. 바닥에 멈추는 거. 정지예요.
됐죠? 그러면 양쪽에서 델타 P가 얼마냐면, 그죠? 양쪽에서 델타 P가 똑같이 M 델타 V이고, M 곱하기 얼마라고요? 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인데, V 나중이 둘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V 제로인데, V 제로 양쪽에서 똑같죠? 같은 달걀 똑같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에요. 충격량이 같은 상황. 충격량이 같은데, 자, 갑니다. T 바닥과 T 방석 중에 누가 더 길다고요? 방석의 충돌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F 바닥과 F 방석 중에 누가 더 커요? 바닥에서의 충격력이 더 커서 바닥에서는 깨지고 방석에서는 안전한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그래프로 공부하면 시간 t와 fy 그래프에서 자, 왼쪽 케이스가 A 케이스, 얘가 B 케이스. 얘를 케이스 A, 바닥을 케이스 A, 그 다음에 이쪽을 케이스 B. 자, 갑니다. 그러면 TA가 훨씬 더 짧고요. TB는 길어요. TB는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힘과의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양쪽의 충격량이 같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TA일 때는 이렇게, TB일 때는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경우에 FA, 요 경우에 FB. 자, 뭐가 줄어들어서? 충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 두 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이 SA.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요?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이 SB. 이게 뭐라고요? 충격량.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이 동일한 이렇게. 근데 가끔 제가 통과 교재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SA고 여기 SB인데 SA의 2배가 SB인 경우 뭐 이런 거. 이거는 저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충격량이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건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지.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운동량 충격량이고요. 그러면 숙제는 여러분들이 뒤에 뭐 해오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빼놨던 거, 운동방향식 빼놨던 거 45페이지 112번부터 쭉 해서 운동방향식 문제 오늘 배우신 거 연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끝까지 끝까지? 너무 많다. 운동량 충격량도 쪼갤까요? 운동량 충격량도 59페이지 185번까지만 59페이지 185번까지만 숙제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2부터 189. 와우. 한 70문제 가량 되겠네요. 오케이 바리? 네. 그래도 많다 그죠? 네. 잠깐 쉬셨다가 화학하면